자, 지금부터 간담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간담회는 이렇게 길게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윈터스쿨에 관련해가지고서만 압축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홈차자 부소장 박정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간담회 진행을 제가 할 겁니다. 요 마이의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년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의 강실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요거를 제가 왜 했냐면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사실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뭐 학생부, 학습 이런 것들을 학습을 도와주도록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해내는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아이들은 항상 지켜봐야 되고 옆에서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은 뭔가 스마트폰, 집에 있는 침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게 될 경우에는 학습 시간을 오래 가져가지 못해서 학생량이 많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서는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자습을 해서 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한 재작년 학생들이 성적이 워낙 좋았었어요. 그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수 자습을 해가지고서 아이들의 수능 역량부터 내신에 대한 것들을 상담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고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성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작년에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문의가 많으셨었어가지고서 새로 관을 내가지고서 그때 이제 거기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50명 규모의 저희 요 인터스쿨이었는데 이것도 꽉 차가지고 이제 2달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번 이제 설명회 때 어머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분이 집중력이 한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경우에는 어머님 저희가 책도 읽게 한다라고 했더니 책이랑은 완전 담싹부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 윈터스쿨에도 지지난 윈터스쿨에도 집중력이 1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도 옆에서 격려하고 공부가 왜 중요한지 알려주고 안 되더라도 이게 눈으로 집중하면 안 되더라도 계속 쓰면은 집중력이 유지가 되고 써도 집중이 안 되면은 나가서 말하면서라도 공부 시간 늘리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중력이 짧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옆에 학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해내가지고서 성취가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올해도 사실은 이제 올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오랜 시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꼭 진행을 해가지고서 이 우리 광명시 학생들이 좀 부족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자유학기를 하는 데다가 정시에 대한 준비를 정말 체계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나 정시에 좀 약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요새는 입시에 있어가지고서 정시를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유리하거든요. 근데 정시는 난이도가 높고 짧은 기간을 공부해서 오르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학 때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윈터를 또 준비를 한 거예요. 물론 정시가 필요한 학생, 정시 역량을 키워야 되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할 거고 만약에 정시 공부보다는 내신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상담을 해가지고서 내신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내년 한 1년 동안의 중간 기말 준비를 해놓는 이런 커리를 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정확한 상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그것들을 시험에서 결과로 내기 위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끊임없이 앉는 시간을 늘리고 집중 시간을 늘려가는 과정을 이번 윈터스쿨을 통해 가지고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윈터스쿨도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저희 마이 윈터스쿨이 좀 어떤 것들이 다른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마이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윈터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윈터가 끝나고 나면은 이 학생이 스스로 내가 어떤 걸 공부하는지를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윈터가 끝나고 나서는 적어도 1시간 집중해서 앉아있던 친구가 3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앉아있을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원을 혹은 이제 윈터스쿨을 끊고 나면 아이고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지 라는 마인드가 들지 않도록 하려면은 자기주도 학습이 필수적이고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자기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것들을 스스로 해내고 스스로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 컨설팅 선생님들이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마이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관리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일단 공간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각 책상에 비치된 개인용 수납 공간이 있는 이 공간에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 무거운 짐 뭐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할 필요 없고 자기 정해진 수납 공간에다가 방학 동안에 공부할 책들 놓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의자를 저 의자를 되게 오래 썼었는데 허리가 아프지가 않아요. 이게 오래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호흡기가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매일 청소 전문가들이 청소도 하시고 매일매일 환기를 해가지고서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 선생님이 요 공기 정화 식물에 대한 이런 조예가 상당히 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식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서 좀 아이들의 호흡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지속적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시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옆에 보면은 사진에 걸려 있는 요 귀마개 보이시죠? 요 귀마개가 그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귀마개예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원래 쓰는 여기다가 끼는 주황색 귀마개도 제공을 할 거고 요 귀마개까지 제공을 해가지고서 절대로 이렇게 소음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공부하다 보면은 뭐 모의고사 자료를 뽑아야 된다든지 뭐 학원에서 준 자료를 뽑아가지고서 풀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요 프린트로 무한 인쇄가 가능해서 가서 바로 뭐 시간 낭비 프린트하러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인쇄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를 할 건데 이러다 보면은 조금 이 적당한 온도에선 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CTV로 모든 학생의 공부를 뭐 하고 있는지 이거를 다 볼 수 있게 CCTV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졸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일단은 힘내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요 쿨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요 간식은 사실은 안에서는 절대로 못 먹어요. 막 바스락거린다든지 시끄러운 소리를 절대 차단해가지고서 엄숙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요 냉장고에다가 자기가 먹을 거 이름 써서 넣어놓은 다음에 먹을 수 있게 요 공간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코로나 상황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2.5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학원을 못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윈터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다 관리를 할 거예요. 지금도 저희 스터디핏 같은 경우에는 9시 이후에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어머님이랑 합의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줌으로 들어와가지고서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아이가 찍고 만약에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하면은 바로 전화해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은 인증샷을 찍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데 요거는 요번 윈터스쿨에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가지고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게 워낙 무서운 데다가 아무도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입구에서 모든 학생들이 손세정제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할 거고 당연히 방문 기록 다 작성할 거고 그리고 방역 같은 경우에도 시의 지침에 맞춰가지고서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는데 도시락을 만약 싸오게 되는 경우에는 요 마이앤 영재 입시센터에서 먹을 건데 거리 두기를 완벽하게 지침에서 내려온 대로 해가지고서 최대한 이렇게 요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마스크 쓰고 하다 보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뭐 한 명이 벗으면은 이게 다들 벗고 싶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번 윈터 때 같은 경우에는 CCTV로 학생들 상태가 다 보이는데 마스크를 벗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시대상인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여기 주재경 베이커리 앞에 걸어가다가 제가 핸드폰 하고 있는 분이랑 두 번 부딪혔는데 그 두 분이 다 어른이었거든요. 이게 핸드폰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콘텐츠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 편리한데 모든 학습에 관련돼서 교육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입을 모아서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중독을 해결하는 학생이 성공할 이 학습에서 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 뒤에도 공부가 가능한데 그 시간 동안에는 절대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뭐 투폰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저번에도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벌점을 줘가지고서 이 스터디핏에서 분위기를 너무 흐릴 경우에는 퇴출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3단계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3단계가 됐을 경우에는 운영이 금지될 거예요. 2.5단계까지는 저희가 스터디 카페에서 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절대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학생 한 명당 패드 하나씩이 제공되고 그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 강의만 들을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패드를 가지고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두 달 한꺼번에 결제하려고 결제를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학이 12일이다 라고 하면은 13일부터 일할 계산 돼가지고서 그 금액만큼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방학이 늦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못 나오시면 이제 그만큼 금액이 차감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점은 또 관리예요. 자, 어떻게 관리를 하냐? 철저하게 출결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학부모 앱을 다 깔도록 권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앱을 깔지 않으면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까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끝까지 깔도록 좀 부탁을 좀 약간 드릴 건데 그 앱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외출하는 모든 상황을 부모님들께서 아실 수 있고 입구에서 관리하시는 상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해진 쉬는 시간에 외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기는 해요. 이제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빼고는 출결 들어오고 나가는 건 정확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 뒷번호를 입력하고 나갈 때도 뒷번호를 입력할 건데 그때마다 그 앱으로 이제 푸시가 갈 거예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필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 신청지를 그러니까 설문지를 나눠드릴 건데 그 설문지에 혹시나 9시부터 6시 사이에 학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 학원 시간을 조사를 할 거고 그 시간에만 학생이 나갔다 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예요.
나갔다 와가지고서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올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전화를 해가지고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와서 다시 학습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는 1시간 단위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이런 학습을 계속 지속을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을 거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근데 혹시나 희망하는 학생들이 저번에도 5명 정도가 됐었는데 6시 이후에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오후 10시까지 개방을 해줘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9시까지만 개방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 오후 9시까지도 만약에 그 시간에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있겠다라고 자기가 지정한 시간에는 저희가 관리해서 그 시간에는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요. 아까 뭐 출결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겠다라고 1시간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도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9시에서 10시까지도 관리가 되고 토요일 날도 변함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부모와 학생이 협의한 시간을 저희한테 설문지에다 조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시간에는 정확하게 앉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1, 2월 통틀어 가지고서 설날 당일 하루만 쉴 거고 나머지는 다 운영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연휴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필수 시간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지는 않을 거고요. 9시부터 6시까지 미리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서 오겠다라고 한 시간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등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시간에 이렇게 학생이 없으면은 바로바로 전화를 할 건데 저희가 단위를 최소 20분에 한 번씩은 선생님이 학생들 전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혹은 딴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졸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습에 집중을 못하거나 자리에 없거나 하면은 바로 전화를 하거나 불러가지고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요 윈터스쿨의 컨셉 자체가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들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이 성장하는 이런 공부하는 경험을 한 번은 해봐야지 어떠한 꿈이 생기든 간에 그 고난을 넘어서고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학생 때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뭐 대학생이나 성인이 돼가지고서 습관을 기르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게 꼭 필요한 거를 설득하고 응원하고 격려해가지고서 어떻게든 이러한 경험을 해가지고 성취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 윈터스쿨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랑 딴짓하는 친구들은 격려도 해줄 거고 너무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너가 이 공부를 안 했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서 집중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지만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서 저희가 컨설팅을 주 3회 해서 어떤 거를 학습해야 되는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학습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학생 이 상담을 하고 나가지고서 레포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요거 레포트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법,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해냈는지에 대한 확인까지 여기다가 일주일 3번 상담 동안에 파악을 하고 레포트로 작성해가지고서 모든 내용들을 어머님들께 당일 레포트로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는 저희가 한 명당 하나씩 패드가 제공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패드에는 이제 또플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다가 그 계획표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표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공부 시작을 누르면 타이머가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고 그거를 학부모 앱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날 때마다 자기가 공부한 거를 인증샷으로 찍어가지고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올린 내용을 확인해서 계획한 거를 제대로 했나 체크를 한 후에 선생님께서 당일 피드백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 당일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정말 제대로 했는지 물어보거나 뭐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것들을 진짜 했는지는 이 일주일에 3번 컨설팅 동안에 확인을 또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레포트의 형태로 어머님께 당일 전송될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했는지,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3번씩 받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잡담이 금지가 되어 있고 사실 떠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워낙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이요.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는요. CCTV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렇게 뭐 몰래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이 인강을 띄워놓고 밑에다가 몰래 이렇게 유튜브를 띄워놓는 학생들이 이렇게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물론 CCTV로만 보는 게 아니라 관리 선생님이 최소 20분에 한 번씩은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가지고서 이게 이게 보는 눈이 있냐 없느냐가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아이들 집중력에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주도성이 뛰어난 친구들은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누군가가 본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가지고서 신경을 쓰고 있다. 내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상황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딴짓을 안 하는지 졸지는 않는지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관리를 위해서 3아웃 제도를 할 거예요. 이렇게 시간도 한 명이 안 지키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쟤는 안 지키는데 나도 안 지키면 안 지켜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실제로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게 힘들어하는 게 오전에 오는 거 제일 힘들어하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오는 거는 근데 좀 습관되면은 좀 해요. 그러니까 이 너무 피곤하면 일찍 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응되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런 좀 불만을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점심시간에 가끔은 애들이 이렇게 붓기 가서 떡볶이도 좀 먹고 싶고 이렇게 애슐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밥 시간이 1시간이 좀 약간 부족할 때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네 그러면은 2주일에 한 번씩만 내가 밥 시간 하루 좀 연장해주면은 되겠어? 그랬더니 네 너무 좋다고 그냥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점심시간 30분 연장 쿠폰을 월 2회를 발행을 해줘가지고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한 이틀 정도는 좀 밥을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엄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는 시간 그리고 그러니까 출석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뭐 편의점을 갔다 왔는 시간 이런 시간들 같은 경우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잡담을 하거나 뭐 휴대폰을 많이 파거나 뭐 노트북 패드로 뭐 이상한 짓을 하다가 걸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벌점을 줘가지고서 3번 걸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주의를 줄 거예요. 매번 걸릴 때마다 강한 주의를 주고 저희가 사실 이제 3아웃 제도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3아웃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게 이 공부라는 게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재미가 없는 것들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가진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컨설팅이고 집에서의 이제 뭐 가정교육이고 저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뭐 부모님이랑 함께 진로에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뭐 진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 저 잘 통하더라고요. 옛날 친구들은 좀
이 꿈을 이뤘을 때 자기가 그 같이 꿈을 이룬 사람들끼리 만들어 나가는 세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흥분하곤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야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전 중산층이 되고 싶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중산층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 프로지오 자가에다가 한 자가용을 그래도 한 외제차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프로지오 자가라 그래도 너 애기를 몇 명 낳을 거냐? 그래고 그래도 2명은 낳고 싶대요. 걔는 좀 특이한 친구여서 애 안 낳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2명 낳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너 뭐 30평이면 되겠냐? 하고 30평 집을 뭐 자가나 뭐 전세로 내가 했을 때 돈이 얼마 필요하냐? 거기다가 차를 굴리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을 때 직업군당 얼마 정도의 월급을 얼마 정도 재테크를 하고 모아야지 너가 적어도 한 40살이 됐을 때 한 네가 원하는 꿈인 중산층이 되겠냐라고 해가지고서 그 금액 계산을 다 해준 적도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월로 나눠가지고서.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직이 돼야겠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가지고서 동기부여를 해주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말 뭐 용돈이 됐든 아니면은 정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주말에 뭐 탕수육이 됐든 다양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팩트를 말해주는 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긴 해요. 지금 네가 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성적을 지금부터 받아야지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그 최소치의 대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최소치가 좀 갈수록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최소치의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점수대를 알려주면 그거에 자극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들이 그 어렵고 좀 힘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내려고 할 건데 이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루 정해진 시간 오전 9시부터 6시 당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상점을 부여할 거고요.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랑 과제를 냈을 때 이 통과 정도에 따라 가지고 또 상점을 부여할 거고요. 상담 선생님,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한두 번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하는 거를 오래 유지하는 게 사실 성적이 올라가는 좀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 과제 통과를 2주 동안 계속 잘하면은 또 높은 점수를 줄 거고 또풀 앱을 통해 가지고서 그날 계획한 것들을 모두 인증해 줬을 때도 점수를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설명회 할 때마다 항상 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친구들 중에 책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책을 읽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고3 때 입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득을 좀 실제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서록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독서록을 매주 제출을 시킬 거거든요. 네, 독서록을 제출했을 때도 점수를 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더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점수 더 줘야죠. 그래서 6시 이후 그리고 주말에 나와가지고 학습한 그런 시간들 이것도 다 계산을 해서 마일리지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뭐 아이스크림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점수를 좀 세분화해서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를 한번 제대로 드릴게요. 요 마일리지 외에도 매달 저희가 상을 수상할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최다 적립한 학생한테는 에어팟을 줄 거예요. 사실 이거 에어팟 받으면은 좀 많이 페이드가 되죠. 그리고 요 저번에도 이 두 번째 상, 요 항상 이 상을 너무 주고 싶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한 4명의 친구들이 좀 친한 친구들인데 앉아가지고서 그냥 오전 9시부터 예비 고1인데 그냥 저녁 10시까지 12시까지 그냥 꾸역꾸역 끝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너무 이제 격려를 해주고 싶어가지고서 또 이런 상을 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다 독서 학생도 수상을 할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 독서를 해서 학생부에 녹이는 과정을 지속을 하면은 학생부에서 어마어마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어요. 내신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공부해도 좀 성적이 안 오르는 거 하면 독서를 하고 심화 탐구를 하고
호기심을 채워가는 독서를 하고 이 내용들을 학생부에 녹일 경우에 많은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에 대한 상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주관적인 상이기는 해요. 선생님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서 이 아이는 너무나도 이제 성적 향상이라기보다는 이 태도부터 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에 대한 향상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투표를 해가지고서 이 네 번째 향상을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이의 윈터스쿨의 또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요 1월 달이랑 2월 달 스터디핏 요 윈터스쿨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12월 18일 날은 학부모 및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이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지에 대한 이런 설문,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등원할 건지에 대한 설문,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때 어플리케이션도 다 깔고 입출입 같은 경우에 할 때 저희가 또 이 핸드폰이 있어야지 저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부터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날. 그래서 다음날 사전 설문지를 이제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다음 사전 설문지를 수요일까지 받을 거예요. 다음 요 개강을 했을 때는 일주일 동안 집중 상담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주 3회 담당 선생님과의 스케줄을 세우고 검사를 받는 것은 계속 할 거고 인증샷과 피드백에 대한 거는 매일매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집중 상담이란 거는 제가 직접 학생들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지금 학원에서의 플랜으로 봤을 때 부족한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추가를 했으면 좋을 인강이 무엇일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그래서 그 전형에 관련돼서 해야 되는 학습의 무게 비중은 어떻게 둬야 될지, 학생부가 혹시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학생부의 어떤 부분을 방학 동안 어떤 책들을 읽어가지고서 다음 학기에는 녹일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는지 등을 심층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잡아주는 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제가 상담을 할 때 아이들 어떤 모의고사를 볼지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게 공부라는 게 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 하나만 보고 달리기에는 매번 태워야 되는 그런 이 동기부여를 한 장작이 필요한데 이 목표가 장기적인 건 애들이 보기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이 실제로 중간고사 일주일 전에는 애들이 적어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방학 때 다음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긴 한데 이것과 동시에 정시에 대한 그러니까 이 1차 모의고사 보고 2차 모의고사도 2월 달에 볼 건데 이때 동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가지고서 모의고사를 1월 12일 날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학습법 같은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들이 다 진단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번 윈터스쿨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가지고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책을 읽고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레포트화해서 이게 세특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말로만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강의를 하고 이 강의의 내용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레포트를 만들라고 해서 숙제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제출된 숙제들에 대해 가지고서 개별 피드백을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개를 만들었는데 좀 잘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상담 때 2개도 해볼 생각 없냐라고 권유해가지고서 최소 2개씩은 이 자기 진로에 관련된 혹은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 관련된 레포트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질문이 드시잖아요. 이게 기대가 되나? 만약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
100% 기대는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요새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기대를 해주시려고 하지.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해요. 광명북도 심화주제 탐구부터 해서 뭐 소화비전맵, 뭐, 드림업 프로젝트 등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에 관련돼서 탐구한 내용들을 원래는 이 뭐 학생의 활동, 체육대회 활동 이런 것들이 적히는 자율 활동이라는 란에도 적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로 활동이라는 칸에도 사실은 좀 쓸데없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무게감이 없는 그런 내용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업인 체험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그냥 해봤다든지 아니면 MBTI를 검사를 해봤다든지 이런 게 물론 삶에 있어서 의미는 있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대학 입학사정관이 보고 나서 어이구 얘는 진로 심리 검사를 했구나 자기를 잘하겠구나 해서 뽑는 경우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삭제되고 자기 진로나 자기 과목에 관련된 그런 심화 탐구 내용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과 상당히 무거워지고 의미가 있어져서 입학사정관들이 짧게 한 7분, 8분 정도 학생의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 7, 8분 내 눈에 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을 보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레포트들을 만드는 과정을 수업을 통해 가지고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2월 달에는 레포트 관련 집중 상담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담당 선생님들이 레포트를 이제 마련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상담을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서 앞으로 요 진로와 관련해서 이 과목에 관련해 가지고서 1년 동안 요 레포트 관련해서 로드맵을 동아리부터 해서 각 과목에 있어 가지고서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자기소개서는 사실 이제 없어지죠. 이제 2년만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없어져요. 현 이제 예비 고3, 예비 고2까지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없어지긴 하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활동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그 활동을 왜 했나 그리고 그 활동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그 활동에서 내 역할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느낀 점, 배운 점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부에 들어가면은 이 학생부 자체가 자기소개서를 복사하고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학생부라고 불려요. 내가 이런 활동을 왜 했나, 무엇을 어떻게 깊게 했나, 그리고 여기 내 역할은 뭐였나, 그래서 배운 건 뭐였나. 이게 학생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한 활동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자기소개서를 써보면서 내가 했던 활동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기소개서 하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안내를 하고 이 개요를 쓸 거예요. 개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비 고3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말 자기 양식에 맞춰가지고서 개요를 쓸 거고요. 나머지 예비 고2,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레포트에 썼던 내용 있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자기가 심화 탐구했던 과정, 내가 이 심화 탐구를 왜 하게 됐나, 이게 왜 중요한가 나한테 있어서. 그래서 이걸 하려고 어떤 책을 얼마나 노력해서 읽었나,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난 새로운 어떤 역할을 했냐, 그래서 배운 점,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개요 작성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6일 날 2차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서 1차 모의고사 때 자기 학습에 부족했던 점을 2차 모의고사 때 얼마나 보완하는지 그런 거를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직관적으로 그 학생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전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전형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을 한번 해보면은 또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이 어디였나 또 알 수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이 학기 중에 수행평가가 됐든 아니면 수상이 됐든 발표나
혹은 말하기 하는 이런 기회가 되게 많을 텐데 이때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말하면 되고 어떻게 논리성을 갖출 수 있는지 이런 면접 특강 때 이런 거를 안내를 하고 자기가 영상을 찍어가지고서 제출을 해가지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말하기 역량을 기를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윈터스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콘텐츠들에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독수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독수리라는 거는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 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최상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 비문학 독해랑 그리고 수학 킬러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기는 해요. 근데 이 독해력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공 과목을 다 힘들어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고3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영어 단어랑 구문학습, 이제 뭐 신텍스 공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는 정말 국어 능력이 없으면은 그 영어의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영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수능을 보면 틀리는 경우가 꽤 있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맨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5분 정도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개만 하면 5분, 한 집만 하면 5분, 뭐 두 집만 하면은 뭐 10분, 세 집만 하면은 뭐 15분까지도 하루에 매일매일 독해력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맨 처음엔 어휘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요 본문에 대해 가지고서 이해를 하는 이 시간을 주고 그 시간 후에 이 독해한 것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풀이한 결과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비문학을 풀 때 비문학을 잘 푸는 학생들은 문제부터 읽지 않고 요 이 문항부터 읽지 않고 지문부터 읽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그냥 읽기만 해도 다 파악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단계가 되기가 쉽진 않겠지만 일단은 문제를 보지 않고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서 이 선지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런 능력치를 기르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스터디 큐라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학원에서 혹은 자기 스스로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했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학 시험지를 이 시험지 사이트거든요. 양질의 문제들을 이제 시험지로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서 이 공부를 제대로 했나 이제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문제로 출제를 해주면은 그 앱에서 해당 시험을 이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앱에서 이렇게 OMR 카드 형식으로 이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로 제출을 하면은 틀린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기가 요 강의 번호를 이 앱에다 입력하거나 혹은 그 QR 코드를 찍으면은 바로 그 수학 문제에 대한 강좌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요 클리닉지를 형성을 해줄 거거든요. 틀린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를 세 문제씩 인쇄를 해줘가지고서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런 컨텐츠도 사실 요 국어 독수리 컨텐츠랑 수학 스터디 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를 하고 이제 신청지에다가 신청을 해주는 학생들에 한해 가지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사실 이 정도거든요. 이게 좀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요번에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무조건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1학기 초부터 애들한테 시켰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뭐 백신 뭐 예측이고 뭐 치료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선제적 조치들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뭐 여기 고등학생 어머님들도 지금 계신데 애들이 뭘 했나 물어보면 학교에서 한 게 없다가 대부분의 대답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뭐 선생님들이 뭘 해주시길 기대한다기보다는 기대하기에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좋은 방식이 자기 진로에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아리 선생님께 허락받고 그렇게 써도 되는데 동아리 이미 뭐 활동에 대한 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뭐 하면은 그냥 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만든 다음에 뭐 이름이 만약 뭐 비타민 C다라고 하면 비타민 C 토론 동아리라고 만들고 진로에 관련해서 보고서를 각자 올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가지고서 토의를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서 거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동아리에다가 이거 한 두세 개씩 애들 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학생부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이 뭔가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좀 손쓸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공부에 있어서도 이게 애들이 집에 있으면 좀 공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단계가 뭐 격상되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는 어, 이 많은 나태함을 양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강력한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9시부터 9시 50분까지 공부하고 10분 쉬는 시간 이 시간을 지켜서 학생이 줌에 접속해가지고서 자기 손과 그리고 학습하고 있는 자료와 그리고 혹시 인강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기기까지 자기 핸드폰을 활용해가지고서 촬영을 하고 그 내용을 10분 단위로 저희가 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집중을 못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부한 내용은 공부가 끝나자마자 인증샷을 찍고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상담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교재만 요 줌으로 해서 찍는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어떤 책을 펴라라고 하면 어떤 책을 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상담을 그대로 진행을 해가지고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를 거의 없도록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료나 시험지를 저희가 이제 인쇄를 아까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데 집에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저희 스터디핏 앞에다가 저희가 메일박스를 만들고 그 메일박스에다가 시험을 봐야 되는 것들 이 견출지로 이름 붙여가지고 해놓으면은 편한 시간에 와가지고서 가져가기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학습 환경 관리가 돼서 떠들지 않는 환경에서 집중력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격려와 또 응원과 혹은 가끔은 좀 일침을 날려가지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계획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획을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졸지 않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이제 졸기 때문에 이게 아침 내 자게 되면은 몸 자체가 나른해지는데 그런 잠이 자신의 육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돕고 가장 공부에 이 도움이 안 되는 이 적인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의 진로에 관련해서 고민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녹여가지고서 윈터스쿨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청 링크를 요 간담회 끝나고 나가지고서 다 일괄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신청 링크를요. 그리고 비용은 월 60만 원이고 원래는 이 2개월 단위로 등록 원칙을 해서 등록자 6이 있을 때만 1개월 등록도 가능하게 하려고 원칙을 정했지만 요 사태가 계속 좀 급변하는 지금 현실을 좀 반영해서 한 달 단위로도 이제 등록을 받을 거고 그리고 방학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늦게부터 참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금액은 차감해서 이제 6월 차감 처리, 그러니까 일할 계산 처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요 윈터스쿨 관련해 가지고서 안내는 다 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혹시나 필요하실까 봐 여기 윈터스쿨 안내지는 하나 여기 채팅창에다가 파일을 네. 궁금하신 점은 그리고 제 번호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번호로 그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순차적으로 다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선 오늘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아무튼 늦은 시간에 또 간담회 참석해 주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꿈을 찾는 아이들 부소장 박정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